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름 양호의 고 플러스까지 돌려 세우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어요. 이러한 흐름은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 등 미국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문제가 좀 생겼네요. 중국 증시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차트 흐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홍콩 항생 지수고요. 상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2.6% 하락 현재 진행이고요. 항생 지수 4.6%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 대만 증시 보합전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회 폐막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쏟겠다라는 기대감이 중국에서 분명히 있었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중국을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오늘 시작하면서 중국 선전시, 즉 홍콩 근처이죠. 선전시가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봉쇄를 결정했어요. 거기다가 지린성의 창춘시도 외출 금지령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갑자기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0.6% 하락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더 많이 빠졌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약간 아래 꼬리 들고 오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우크라이나 정전 가능성 이 부분의 뉴스가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또 생겼거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즉 안 좋은 게 주변에서 계속 터지네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나쁜 거는 없지만 요 부분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요.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매도합니다. 선물 매수했고요. 선물 옵션에서는 그닥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거래소 코스닥의 매도세가 좀 컸어요. 여기에는 중국 관련 이 종목군들이 급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 잠시 뒤에 보겠지만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 소재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다소 여기서 이색적인 부분이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은요.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계속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양상이고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에 2850선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종목별로 매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적으로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 종목씩 관심주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7% 넘는 하락세였습니다. 60만 원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36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이거 대단합니다. 뉴스 보면은요. 이러려고 상장했나 뭐 등등.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되자마자 2,600억 공매도 폭탄. 공매도 오늘 세게 나왔어요.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요. 더군다나 이 2차 전지의 대장 시가총액 가장 큰 시가총액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공매도 폭탄 영향 분명히 있는 흐름이고요.
그런데 코스피 200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요, 당연히 나올 놈들 나오는 거예요. 매도 때릴, 왜냐면 공매도 위주로 플레이하는 외국계 자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완성품이죠.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하락했어요. 테슬라 5%, 리비안 7%, 루시드 5% 급락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예,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큰 손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당연히 이 관련주도 하락을 하는데 여기다가 공매도 폭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 최악의 경우 3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이 35만 원 선 이하, 36만 원이요? 예, 36만 원 선 이하, 지금 가격권 이하에서는 조금씩 주워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LNF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8.5%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 전기차 약세의 2차 전지 소재주 급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에요. 리비안 실적 발표 월가 기대 못 미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 영향, 전기차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가격이 급등, 공급망 차질이 생겨졌다라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요. 일단 제가 생각엔 전 저점대 근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요. 16만 원 근처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공급망 이슈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문제 때문이잖아요. 결국엔 해소되겠죠. 그러면은 요런 부분은 바로 제자리 찾아요. 예. 가지고 계신 분들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16만 원 선이면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 지난번에는 예, 여기 선까지인데 조금 못 미쳤죠. 42만 8천 원 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약간 못 미쳐서 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에서는 대장주인 거는 분명해요. 주도주인 거 분명하고. 하지만 전 임원진의 모럴 해저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관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30만 원 권역 떨어질 수 있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참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한 이 대중국 관련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회, 폐막 바로 이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중국의 확산세가 꽤 크다고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선전시 이거 홍콩 근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도 급락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선진시는 대도시예요. 1,700만 명의 대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텐센트, 화웨이 이런 IT 본사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운행 중단, 수도 전기 이거를 제외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폐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전반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창춘시도 그렇고 외출 금지령. 야,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홍콩 증시 급락하고 중국 증시 급락하니까 이 관련주들이 급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중국 오미크론, 아모레퍼시픽 등 대중 소비주 급락.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주의 대장격인 아모레퍼시픽 잘 가다가 예, 이
전 고점까지 넘어섰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요, 한 번쯤 겪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미크론, 중국에서는 코로나 제로 정책, 바로 이 정책 때문에 여태까지 잘 견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터지니까 불확실성이 하나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 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LG생활건강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중국 비중이 너무 커요. 여기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딱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고점에서 보면은요, 반토막 딱 나는 상태죠. 여기 권역 이하, 글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 관점은 한번 눈치를 보고 다음 기회에 한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호텔신라 면세점 업체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요. 면세점이요. 이 중국 이러한 흐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빡 맞으면서 6.5% 가까이 하락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국에는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61선 아래 78,000원 아래 권역에서라면 오히려 매수 접근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파라다이스도 같은 맥락이겠죠. 파라다이스. 이 종목 역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특히 중국, 일본, 특히 일본의 관광객이 파라다이스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작았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국 모멘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작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오늘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카카오가 올라왔는데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입니다. 오늘 뉴스가 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괜찮은 뉴스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환호했다. 주가 상승세. 오늘 나온 아침 뉴스인데요. 플랫폼 규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모멘텀을 받았다라는 쪽,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죠.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경영에 전면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시 사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모멘텀을 받겠죠. 오늘 일단은 약간 위에서 맞고 떨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11만 2천 원 선까지는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보여줬는데 카카오뱅크 지금 종가상 전 고점을 딱 뛰어넘으면서 1차 최대 저항으로 여겨지는 5만 원 선에 딱 갖다 놓고 끝났거든요. 한번 내일쯤 기대하면서 양봉을 딱 한번 쭉 뻗어 올리면은 이제 이미 단기로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형에서 뻗어 올릴 때는 추세가 레벨업이 되거든요. 요런 점 생각한다면은 카카오뱅크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이 오늘 4.5% 상승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 보통주 한 주당 600원 배당. 오, 배당. 그렇습니다. HMM이 배당을 준대요.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1분기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2분기에도 남아있을 것 같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전 고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였죠. 예, 저항대 있죠. 요 사이 정도는 일단은 올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혹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월요일이죠. 잠시 후 7시부터 증시 일정과 함께 증시 핫한 이슈 그리고 종목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잠시 후 저녁 7시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